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3월 출입국 데이터 지표와 3월 면세점 산업협회 매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면세점 산업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중국인 데이터는 40만 명을 기록을 해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한령이 발동된 지 약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을 한 것인데요. 40만 명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어느 루트로 들어온 중국인을 보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중국인들, 특히 크루즈 관광이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 쪽 관련해서는 아직 회복이 좀 없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크루즈 관광객은 부산이나 제주도 시장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서울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인은 약 27만 명입니다. YY로 보게 되면 32% 급증한 것이고요. 이게 2015년 3월 달의 숫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16년 3월 대비로는 약간 낮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서울 면세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인 입국자로 보게 되면 사실상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던 과거 레벨에 거의 도달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인 입국자가 왜 이렇게 컸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한한령 관련 기저효과 때문이겠죠. 전년 동월에 약 한 절반 정도의 기간은 관광금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도 안 들어왔고 FIT 관광객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유여행객 일부와 따이공이 증가를 하면서 입국자가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한중 항공 노선의 운항 편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플랫 정도까지는 회복을 한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보실 내용은, 자, 중국인 입국자들 중에서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입국자와 그렇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서 좀 쪼개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입국자는 약 한 7%가 증가를 했는데, 관광 목적이 아닌 입국자는 약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면 결국 2018년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이 거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FIT 그리고 따이공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이공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면세점 산업 매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습니다. 3월 달에는 산업 매출액이 15.6억 달러, 전년 대비 67%나 급증하는 놀라운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외국인 매출, 즉 따이공 매출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내 면세점만 좀 나눠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면세점 산업 매출액은 12.7억 불로 전년 대비 81%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따이공은 11.1억 불로 전년 대비 96%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이후로는 지금 시내 면세점 외국인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월이 되어서야 이게 플러스로 이게 전환을 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따이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2017년도 같은 경우 2017년 3월을 기점으로 외국인 매출은 중국 관광객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 버리게 되고 따이공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따이공만으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 3월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따이공을 대체했는데 그 따이공으로 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YY로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올해에도 이 따이공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 면세점 산업 데이터만 갖고 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3월달 지표는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액을 좀 보시겠는데요. 작년도 매출액이 9.5조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따이공 효과가 없었다면 시장 규모는 줄어들었어야 마땅한 건데요. 이 갭을 메웠던 거는 따이공으로 볼 수가 있겠고, 따이공 관련한 매출은 정식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의 추정에 따르면 약 한 5조 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따이공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시내 면세점 시장은 급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2018년이 되게 되면 만약에 따이공이 성장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증가할 건데요. 저희가 보는 입장은 3월 지표를 봤었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지금 과거 2차례 걸쳐서 발간했던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따이공은 즉 보따리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 따이공 시장의 전방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저희는 주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전방 시장은 중국 웨이상 시장이었고요. 이 웨이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의 SNS 기반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예를 들면 중국 위챗의 웨이신의 입점에 있는 상인들을 의미하는 시장이고요. 이 시장이 2017년 기준으로 약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한 12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20조에 달하는 웨이상 시장은 최근 수년간 매년 급증세를 보여왔고요. 이건 올해 역시 아무리 못해도 한 20, 30%대 이상의 성장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상들이 대리구매상인 따이공을 통해서 한국 면세점의 물건을 조달해다가 자기네 채널로 좀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면세점 시장은 중국 내수 시장의 하나의 소비 채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웨이상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상품이 달러화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한국 면세점 시장의 매력도는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한국 면세점 시장의 성장 축은 따이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이공의 플러스 알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더해지게 된다면 시장 성장 사이즈는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정은요, 올해 시내 면세점 시장 성장률을 약 30%로 보고 있고 내년을 약 한 20%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관광객을 완전히 배제하고 따이공만 성장만으로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잃어버렸던 중국 관광객 매출의 일부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면세점 시장 사이즈는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주에 대해서는 주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들고 가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저희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스총 바이로 올리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내년도 예상 EPS 6,047원에 타겟 PER 25배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저희는 2019년도 호텔신라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3,400억 정도로 매우 공격적으로 좀 제시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가정은 저희가 지난 4월 초에 제시했던 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을 적었지만 시내 면세점 매출액 4.5조 원에 OP 마진 8%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발표했던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국내 면세점들은 지난 3월부터 따이공 구매의 제품들과 관련해서 여행사 승객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사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승객 수수료를 갖다가 낮춰서 수익성을 갖다가 올리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좀 적게 사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승객 수수료를 올려서 판매가 더 늘어나고 적정 재고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그 시장 규모 그다음에 면세점 플레이어들의 매출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추려 경쟁이 끝난 상태에서는 마진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3월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승객 수수료 차등 적용 정책을 보게 되면 이 면세점 플레이어들이 수익성 관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그 관점이 좀 변화하는 것을 좀 저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형은 어느 정도 좀 갖추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은 수익성을 잡을 때가 온 것이고요. 이를 감안을 하게 되면 동 정책은 이제 1분기에는 한 개 달 정도만 적용됐기 때문에 온기로 적용이 되게 되는 다음 분기 2018년도 2분기부터는 면세점 기업들의 시내점 마진 개선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그 산업 성장률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마진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면 저희가 제시하는 2019년도 영업이익 3,400억 정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근거에 기반해서 호텔신라에 대해서 스총바 의견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3월 출입국 지표 및 3월 면세점 산업 데이터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